박 대리님, 이거 받으셨어요? 우편물함 앞에서 동료가 건넨 법원 봉투를 받아든 순간 박경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서류지? 회사 복도 한쪽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경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아내 윤지영이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상사의 부인이었고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고작 1년 반 만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경우는 38배 나이에도 여전히 미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소개팅을 권했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그녀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경우는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 성적도 중간, 특별히 두드러지는 재능도 없었죠. 반면 윤지영은 달랐습니다. 긴 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늘 밝게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훈이 지영을 처음 본 건 2학년 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던 기억이 선명했죠. 그 후로 경훈은 지영이 다니는 동선을 외우고 같은 시간대에 복도를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먼저 경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2학년 5반 박경훈 맞죠? 네, 맞는데요. 저번에 체육대회 때 응원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멋있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경훈은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알아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친구들의 대화가 경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야, 윤지영이 3학년 김현우 선배랑 사귄대. 진짜? 김현우 그 잘생긴 학생회장? 응, 완전 잘 어울리더라. 경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애초에 고백할 용기도 없었던 자신에게 원망할 자격은 없었죠. 그날 이후 경훈은 지영을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그 감정을 마음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훈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의 한 중견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경훈은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경훈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업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경훈아? 고개를 돌린 경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윤지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예전의 밝은 표정 대신 어딘가 지친 듯한 눈빛이 느껴졌죠. 지영아, 너, 맞아, 나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경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15년이 지났지만 그 설렘은 여전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 부동산 컨설팅 회사 다녀. 너는? 지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나 혼자야. 남편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뭐? 경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김현우 선배가 죽었다니. 지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도 있었는데 둘이서 한국 돌아왔어. 경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지영이 불쌍했고 다른 한편으론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경우는 지영의 아들 민수와도 가까워졌습니다. 9살짜리 소녀는 경운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경운 역시 민수가 귀여웠습니다. 6개월 후 경운은 용기를 내어 지영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영아, 나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널 좋아했어.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운명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경훈아.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경훈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녀를 얻게 된 거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고 경훈은 민수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경훈은 지영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죠. 경훈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 일이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훈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엄마 또 늦게 온대. 회사에서 일 있대. 그래. 경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지영은 연락조차 없었죠. 경훈은 민수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법원에서 온 그 봉투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은 날 저녁 경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바라봤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것도 직장 상사와. 경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훈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경훈은 가방에서 법원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고. 상간녀 소송이라고 써 있잖아. 내가 부장이랑 바람 피웠다는 거 아니야? 경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에서 그 사람이 계속 접근했고 나도 외로웠다고? 나는? 민수는? 우리 가족은 뭐야? 경훈은 소리를 질렀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경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경훈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년을 기다렸던 첫사랑,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훈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소송은 상대방 부인이 제기한 거고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요. 증거가 명확하면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요? 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크죠. 경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이 경우 이혼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이혼.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경우는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경우는 지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죠. 지영아, 우리 이혼하자. 이미 끝났잖아.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지영은 눈물을 흘렸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무너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고 재산 분할도 간단하게 정리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경우는 민수를 정식으로 입양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아버지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민수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파양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변호사는 파양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입양된 자녀를 파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엔 더 까다롭죠. 친권자인 어머니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아이와의 면담도 진행될 거고요. 경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경우는 민수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경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응, 아빠. 민수는 여전히 경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경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저씨랑 엄마가 이제 같이 살 수 없게 됐어. 왜?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미안해,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도 뭔가 느낀 듯 했죠. 경훈은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저씨가 부족해서 그래. 민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모습이 경훈에겐 더 슬펐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경훈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초췌했습니다. 경훈아, 민수 파양권은 내가 동의할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한테도 너한테도. 경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돌아섰죠.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경훈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훈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부인의 변호사였습니다. 박경훈 씨, 저희 의뢰인께서 박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이요? 네, 윤지영 씨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박 씨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우는 망설였습니다. 지영을 상대로 증언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첫사랑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채로 법원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경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경우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윤지영 씨의 전 남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결혼 생활 중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경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녀 소송 서류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의심은 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늦게 귀가했고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인께서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정 한쪽에 앉아 있는 지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혹시 결혼 생활 중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재판이 끝나고 경우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경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운아, 할 말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운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죠. 그냥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파양 절차를 위한 가정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경운과 지영, 그리고 민수가 함께 출석했죠. 판사는 민수를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랑 헤어지는 거 괜찮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슬프지 않아? 슬퍼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미안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못 산대요. 판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수가 참 의젓하구나. 면담이 끝나고 판사는 경운과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파양을 허가하겠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친모인 윤지영 씨가 전담하도록 하고 박경훈 씨는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민수와도 지영과도. 법원을 나서는 길 민수가 경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아빠 안 잊을게. 경운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죠. 민수야, 아저씨도 널 안 잊을게. 건강하게 잘 커야 해. 응.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운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대했죠. 경운은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경운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경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이미 끝난 일이니까. 후배는 경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고마워. 경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죠. 15년을 기다렸던 첫사랑, 1년 반의 결혼 생활, 그리고 민수와의 이별.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경훈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의 번호를 바라봤죠.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였으니까요. 대신 경훈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죠. 지영의 사진을 보며 경훈은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끝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훈은 앨범을 덮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첫사랑도 결혼도 가족도. 다음 날 아침 경훈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했죠. 경훈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경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경훈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짐을 정리하며 경훈은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 민수가 그려준 그림, 결혼 반지까지 모든 걸 박스에 담아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경훈은 일에 몰두했고 동료들도 점차 그를 예전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이 경훈을 술자리에 끌고 갔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꼭 가셔야 해요. 너무 혼자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갈게. 경훈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술집에서 동료들은 경훈을 격려했죠. 선배님, 이제 좀 어때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선배님,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경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 그래도 너무 오래 혼자 계시지 마세요. 좋은 인연 또 나타날 거예요. 경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 그게 뭔지 이제는 모르겠더군요. 술자리가 끝나고 경훈은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혀주었죠. 경훈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15년을 기다렸던 첫사랑이 배신으로 끝났고 사랑했던 아이와도 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허무했죠. 집에 도착해서 경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영을 처음 본 순간 그때의 설렘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도 진짜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경훈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지영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애초에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훈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강민호였죠. 경훈아, 오랜만이다. 민호야, 너 여기서 뭐해? 나 여기 회사 다녀. 너는? 나도 이 근처 회사야.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경훈의 최근 상황을 듣고 놀라워했죠. 진짜? 윤지영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기지 않는데.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근데 사실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세상 일은 알 수 없구나. 그나저나 너 괜찮아? 괜찮긴 한데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호는 경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근데 경훈아, 너 혹시 윤지영이 왜 그랬는지 알아?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마음 정리가 되지. 경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아. 어차피 끝난 일이잖아.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다른 이야기를 나눴죠. 며칠 후 경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의 어머니였습니다. 경훈아, 나야. 장모. 아, 네. 경훈은 당황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받는 전화였죠. 경훈아, 미안해. 우리 지영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 경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죠. 경훈아, 민수 생각해서라도 가끔 연락해 줄 수 있겠니? 민수가 너를 많이 그리워하더라. 장모님,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이미 파양도 끝났고. 알아. 그래도 민수가.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훈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었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래. 미안해, 경훈아. 전화가 끊기고 경훈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훈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취기가 오르자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훈은 휴대폰을 던지고 소파에 쓰러졌죠. 다음 날 아침 경훈은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지영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경훈은 한숨을 쉬며 출근 준비를 했죠. 회사에서 경훈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지영과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경훈은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창밖을 봤죠. 길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영과 민수 같아서 경훈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훈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무함을 느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경훈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경훈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가왔죠. 경훈 씨, 잠깐 좀 봅시다. 네, 팀장님. 경훈은 팀장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팀장은 자료를 꺼내며 말했죠. 경훈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고 싶으면 연차 쓰세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예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팀장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경훈은 회의실을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갔죠. 퇴근 후 경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고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경훈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경우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비록 첫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우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주말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죠. 표면적으론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 깊숙이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우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책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한 여성과 부딪혔죠.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우는 그녀를 보며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저, 혹시 고등학교 때 여성도 경훈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박경훈? 맞죠? 응, 맞아. 너 정수진이지? 정수진은 경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 축제 때 같은 팀이었던 기억이 났죠. 와,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게. 요즘 뭐하며 지내? 두 사람은 서점 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혼했어.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다 날렸거든.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 너는?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우리 둘 다 비슷한 처지네.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죠. 수지는 경훈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하자. 혼자 있으면 우울할 때 있잖아. 그래, 좋아. 경훈은 수진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은 경훈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 경훈에게 제안했습니다. 경훈아, 우리 같이 등산 갈래? 날씨도 좋은데. 등산? 좋지. 두 사람은 주말에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등산로를 걸으며 수지는 경훈에게 말했죠. 경훈아, 너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처음 봤을 때보단 훨씬 나아 보여. 경훈은 웃었습니다. 수진이 덕분인 것 같아.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그래.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그래. 두 사람은 정상에 올라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경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경훈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그를 불러 말했죠. 경훈 씨,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로 경훈 씨를 선정했어요.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훈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일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았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훈은 팀원들과 협력하며 성과를 만들어냈고 상사들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경훈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일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수진이 경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경훈아, 오늘 내가 요리 좀 해봤어. 같이 먹을래? 그래, 좋지. 경훈은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죠. 와, 진짜 잘 차렸다. 맛있게 먹어.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분위기도 편안했죠. 식사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훈아, 나 요즘 너 보면 자꾸 설레. 응?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경훈은 당황했습니다. 수진의 고백이 예상치 못했던 거죠. 수진아, 나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천천히 생각해봐. 경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주제를 돌렸죠. 집으로 돌아온 경훈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도 수진이 좋긴 한데.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영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경훈은 수진을 만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자신이 없어. 괜찮아. 나도 급하게 생각 안 해. 그냥 친구로 지내도 좋아. 고마워. 수진은 이해해 주었고 두 사람은 계속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훈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재혼한다는 얘기였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야, 윤지영 재혼한대. 진짜? 누구랑? 글쎄, 잘생긴 사업가래. 경훈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이제 정말 끝났구나. 경훈은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의 재혼 소식이 마지막 매듭을 지은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경훈은 창고에 보관해뒀던 박스를 꺼냈습니다. 지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경훈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결국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경훈은 후련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과거를 정리한 기분이었죠.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경훈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수진과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죠. 어느 날 경훈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외부 컨설턴트로 참여하게 된 한서아입니다. 경훈은 그녀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한서아는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반갑습니다. 박경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경훈과 서아는 자주 협업했습니다. 서아는 일을 잘했고 경훈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죠.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경훈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서아 씨도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며 서아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경훈 씨,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실례했네요. 괜찮아요. 서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경훈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회사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경훈과 서아는 서로 축배를 들었죠. 경훈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어요. 서아 씨도요. 다음에 또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파티가 끝나고 서아가 경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경훈 씨,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후로 종종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경훈은 서아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죠. 어느 날 서아가 경훈에게 물었습니다. 경훈 씨, 저랑 사귀는 거예요? 응? 경훈은 당황했습니다. 서아는 웃으며 말했죠.
농담이에요. 근데 진심이기도 해요. 저 경훈 씨 좋아하거든요. 경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했죠. 서아 씨, 저도 서아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알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경우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서아는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며칠 후 경우는 수진을 만나 서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진짜? 축하해. 누군데?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야. 착하고 똑똑해.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경훈이 너도 이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고마워, 수진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응, 나도 곧 만날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훈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또다시 이혼했다는 얘기였죠. 재혼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야, 윤지영 또 이혼했대. 진짜? 왜? 남편이 사기꾼이었대. 재산 다 사기당했다더라. 경우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불쌍하기도 했고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경우는 휴대폰을 보다가 지영에게서 문자가 온 걸 발견했습니다. 경훈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경훈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의 사과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요? 경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영아, 이미 끝난 일이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부디 행복하길 바라. 문자를 보내고 경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훈과 서아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아는 경훈을 이해해 주었고 경훈도 서아를 아꼈죠. 어느 주말 경훈과 서아는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에서 두 사람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경훈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러게.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쉬어보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펜션 앞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경훈 씨,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응, 뭐든 물어봐. 혹시 아직도 전 부인 생각하세요? 경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가끔은 생각나. 근데 그게 미련 때문은 아니야. 그냥 지나간 일이 떠오르는 것뿐이야. 그럼 다행이에요. 저 경훈 씨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서아야. 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서아는 경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경훈 씨 덕분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여행에서 돌아온 경훈은 집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영이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경훈아, 지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영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단정하지 못했죠. 경훈아, 나 정말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재혼했던 남편이 사기꾼이었어. 내 재산 다 날렸고 민수 학비도 낼 수 없게 됐어. 경훈은 당황했습니다. 지영의 상황이 심각해 보였죠. 그건 안 됐네. 근데 나한테 왜 와? 경훈아, 내가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제발 부탁이야. 경훈은 난처했습니다. 지영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거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죠. 지영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그리고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경훈아, 제발.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경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지영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경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경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우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지영이가 찾아왔어. 진짜요? 무슨 일로요? 돈 도움을 요청하더라. 근데 나 거절했어. 잘하셨어요. 경훈 씨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서아야. 천만에요. 경훈 씨, 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경훈은 서아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경훈은 우연히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학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민수를 본 거죠. 민수야? 아저씨. 민수는 경훈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훈은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말했죠. 민수야, 잘 지내니? 응. 근데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래. 안 됐다. 아저씨, 다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경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그건 안 돼. 아저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우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민수야, 넌 착한 아이야. 엄마 잘 도와드려. 알았지? 응. 경우는 민수와 헤어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경우는 서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경훈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응, 민수를 우연히 만났거든.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정리됐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서아는 경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훈 씨, 저 믿어주세요. 저는 경훈 씨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고마워, 서아야. 경훈은 서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경훈과 서아는 결혼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훈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과장이 되었고 서아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죠. 어느 봄날 경훈과 서아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죠. 경훈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경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그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때 경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경훈 씨, 저 민수 학교 선생님인데요. 민수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연락처 아세요? 경훈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수가 경훈 씨 연락처를 알려줘서 전화드렸어요. 민수 엄마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거든요. 경훈은 난처했습니다. 지영과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였으니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척분께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경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민수 학교에서 연락 왔어. 지영이가 연락이 안 된대. 걱정되시죠? 조금은. 근데 이제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경훈은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재혼 남편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윤지영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훈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영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죠. 서아가 경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경훈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안타깝네.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법이에요. 그래, 맞아. 경훈은 TV를 껐습니다. 이제 지영의 일은 정말로 자신과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경훈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아도 함께 참석했죠. 경훈 씨, 긴장되죠? 조금. 근데 괜찮아. 준비 잘했으니까.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경훈은 회사 임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승진 제안까지 받았죠. 경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퇴근 후 경훈과 서아는 축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경훈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서아야, 너 덕분이야. 무슨 말씀을요? 경훈 씨가 열심히 한 거죠.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경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던 첫사랑, 배신과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훈은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서아와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서아가 다가와 경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경훈 씨, 뭐 생각해요? 응,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서 다행이다 싶어. 저도요. 경훈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서아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경훈은 우연히 옛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영의 소식을 들었죠. 야, 윤지영 요즘 어떻게 지낸대? 글쎄, 잘 모르겠어. 연락이 안 되더라. 사기 사건 이후로 소식이 없대. 경훈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경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서 와요, 경훈 씨. 오늘 모임 어땠어요? 괜찮았어. 옛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다행이에요. 자, 저녁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날 밤 경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죠.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서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서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일기를 닫고 경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아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경훈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아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훈은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만난 거죠. 밤은 깊어갔고 경훈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서아와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